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자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교통 분야 지역 공약으로 철도 신설 등 대규모 공약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지역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돌산 진모지구와 계도, 금오도 등에 조성될 행사장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을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김 후보를 치켜 세웠는데요. 이를 두고 광주정신 부정이자 명예훼손이다, 변절자들의 야합이라면서 곳곳에서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의 원로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입니다. 8분 남짓한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문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괴물이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 현장 밀착형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해 지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들은 정책 연구 모임에서 이 전 총리를 즉각 제명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사쿠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정치 배신자의 말로는 인생 페루나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는 등의 날선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시도민에 대한 배신이자 내란 응징이라는 이번 선거의 의미까지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호남에서 지우자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욕에 물든 그의 정치적 퇴출의 순간을 기뻐한다는 등의 조롱조의 논평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 전남에서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 전 총리에게 채찍을 가해달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후회스럽고 치욕적인 결정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 제2의 이낙연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편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남에서만 5선 국회의원, 재선 전남지사를 거쳐 호남 몫의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물로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패한 뒤 신당을 창당해 지난해 총선 광주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신설 등 대규모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래 추진하던 공약을 보완하는 수준인데다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광역급행철도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남을 포함한 5대 광역권에 권역별 GTX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누차 강조해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이 그냥 지방에 대한 선심이나 시혜가 아니고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광주 전남권 등 5대 광역권의 GTX를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권은 혁신 도시와 무한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국평화하는 GTX를 건설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와 호남 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시 수관 사업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더 들어가 이재명 후보는 백운광장 교통난 해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KTX와 SRT를 통합하고 저가 고속철도를 도입한다는 큰 틀 속에 지역 교통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상무에서 광천까지 지하철 놓이는 부분 같은 것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은 원래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거나 이를 조금 더 확장하는 수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통 정책들이 새롭게 제시된 건 없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교통 공약을 놓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GTX가 이동 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복지 등 분야의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서 여름처럼 정말 덥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5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기 불안정은 심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 소나기 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만 출근길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광주에서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때이른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돼 교육과 산업, 정주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선 건데요.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140만 7천 명으로 출발한 광주시의 인구는 3개월 사이에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년층의 유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떠나는 20, 30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17개 대학은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 산업, 그리고 정주가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 일명 광주형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인프라, 기업, 인재를 집약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핵심 전략은 청년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 지원, 대학 혁신 등 5대 프로젝트로 광주시는 14개 과제를 선정해 17개 대학에 780억 원의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각 대학들은 고등학교와 연계의 인재를 양성하고 광주역의 창업 밸리를 구축하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광주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지역에 잘 정주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과 산업체와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산업을 함께 성장시켜 지역 인재의 4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취업시키겠다는 광주형 라이즈 사업.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구조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부활제가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5.18 유공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부활제에서는 5.18 영령들을 기리는 추모제와 씻김굿이 진행됐습니다. 5.18 부활제는 5.18 마지막 항쟁일인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한 5월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어제 시사회를 열고 5.18 당시 일반 시민이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25살 회사원이던 문재성 씨가 8mm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 직전인 80년 5월 21일 10시부터 12시 사이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5.18 기록관 측은 집단 발포 전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며 영상의 음성까지 복원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가 올해 농촌협약 대상으로 17개 시군을 선정하고 향후 1년 동안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활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촌협약 사업을 정작 현장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농림부는 이달 초 올해 농촌협약 공모 대상 시군 17곳을 선발했습니다. 전남 나주 신안, 전북 순창, 충남 당진 부여 등 18곳이 신청해 무안을 제외한 17곳이 선정됐습니다. 농림부는 선정 시군 모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예산 확보와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 정책기관과 전문가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공간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껏 진행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고 탁상 행정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농림부랑 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전시성 사업이나 난개발 되기가 너무 쉽다. 또한 주민들조차 모르는 농촌 활성화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이 면이나 리에 정말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차가 한 대가 오면 한 대는 비껴서서 쉬었다가 가지 비껴 가들 못해요. 그래서 이 농로를 좀 확장해달라고 우리가 군에 여러 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에서 내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무안 기업도시처럼 농촌개발 사업 무산으로 인한 또 다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민으로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또 지자체에서 또 주민에 대한 홍보도 전무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자체 자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작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죠. 그게 제일 큰 피해죠. 다 묶여 놓으니까 집도 고칠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하고 사고 파는 그것도 쉽지가 않았죠. 주민들은 당시 피해를 떠올리면서 무리한 농촌 재생 사업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곳당 300억 이상의 혈세를 쏟아붓는 농촌협약 사업. 미래 농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맞는지 철저한 점검과 보다 면밀한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피해 접수 기간이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늘까지 광산구 송전보건지소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그 뒤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에는 이번 화재로 어제까지 주민 9,100여 명이 두통과 목 아픔, 분진 피해 등을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난 지 열흘 만인 어제 주민 대피소 운영은 종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포름알데히드와 에틸벤젠 등의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에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합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돌산 진모지구와 계도, 금오도 등 행사장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박람회 이후 연구시설로 남을 섬어촌 문화센터가 건립될 계도 부행사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돌산 진모지구의 주행사장과 함께 세계박람회장과 계도, 금오도에 조성될 부행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곳의 부행사장 가운데 학술 연구행사 위주의 세계박람회장, 체험형 행사장인 금오도와는 달리 계도에는 선박람회 이후에도 남겨질 연구시설이 들어섭니다. 때문에 돌산 진모지구의 주행사장과 계도 부행사장이 사실상 내년 선박람회에 주무됩니다.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계도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에는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섬어촌 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바로 인근에는 대규모 캠핑장과 야생화단지, 마녀목 공원 등이 섬박람회 콘텐츠로 갖춰집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또 섬 전체를 활용한 계도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풍성한 부행사장 프로그램을 전시 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섬의 생활상이라든지 섬의 역사, 문화를 볼 수 있고요. 또 인근에서 해양 레저 체험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계도 사람길을 건너면서 섬에서 힐링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특히 섬어촌 문화센터는 내년 선박람회 폐막 후에도 남겨질 연구시설로 섬의 무한한 미래 가치를 실현한다는 박람회 정신을 담게 됩니다. 현재 지반 개량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4월에 준공됩니다. 주 행사장은 내년 7월까지 부지 조성부터 이제 건물 조성 공사 끝나고요. 부 행사장은 4월까지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또 기타 전시 또 여러 가지 조형물 공사를 최소한 내년 7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계도 현장 점검에 나선 조직위원회는 2028년 연륙교가 개통하기 전에 열릴 내년 선박람회 개막에 대비해 해상교통과 숙박, 관광 콘텐츠 등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2012년 엑스포에 이어 지속 가능한 섬과 바다의 미래를 조명할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행사장 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국제 행사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앞바다에는 여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자만이 드넓게 펼쳐진 해안 둘레길을 보유하고 있고 차가 다니지 않아 조용한 섬인데요. 김단비 기자가 여자도의 가치와 특별함을 소개합니다. 해안 절경을 따라 여자만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둘레길을 따라 걷다 맞닥뜨린 작은 해변. 검은 모래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여수 반도와 고흥 반도 사이에 위치하며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여자도입니다. 여자도 둘레길 코스는 7.5km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섬 전체 한 바퀴를 도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일품인 둘레길은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살아가기 막 바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막 살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이런 데 조용한 섬에 와서 어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섬의 또 다른 마스코트는 붕장어 다리입니다. 송여자도와 대여자도를 잇는 길이 560m의 인도교입니다. 다리 중간 9곳에 낚시터가 있는데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감성돔이 많이 잡혀 낚시객들 사이에 자리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감성돔 같은 게 많이 잡히고 또 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짭짤하게 재미를 느끼고 갑니다. 여자도를 찾는 관광객은 한 달 평균 200여 명입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민박과 야영장이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특히 인근 바다에서 잡은 각종 해산물과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차려진 한 끼 식사는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듭니다. 저번에도 괜찮더라고 맛있게 먹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 중에 왔는데 여기가 오면은 참 아늑하고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좋아요. 차가 다니지 않아 자연의 소리 외에는 소음과 공해가 없는 조용한 어촌마을. 여자도와 무틀 있는 도서는 여수 섬달천에서 하루 4번 왕복 운항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보성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철도가 착공 20여 년 만인 올해 하반기 개통됩니다.
철도는 보성과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목포, 임성리까지 이어지는 80여 킬로미터 단선 전철이며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임성리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은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고 보성과 목포 이동 시간은 기존 광주를 경유하던 열차 시간보다 절반이 단축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비수도권 대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그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무색하게 지역의 자치권과 재정권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만큼 지방정부와의 연대, 협력이 절실하다며 비수도권 예타제도 전면 폐지와 수도권 소재 기반의 조속한 지방 이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내 온도가 50도가 훌쩍 넘는 공간이지만 냉방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심지어 시원한 물조차 충분히 마시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매년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이 폭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거대한 솥이 뿜어내는 열기로 다른 곳보다 일찍 찾아오는 급식실의 무더위. 한여름에는 50도가 훌쩍 넘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증언입니다. 매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온열 질환의 위험 속에서 위태롭게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힘없이 이걸 튀겨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도 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훅 하면서 현기증이 나면서 속이 메스꺼르면서 이렇게 주저앉았거든요. 일부러 소금물 컵에다가 해놓고 준비해놓고 하기도 합니다. 전북 지역 조리실무사 2천여 명 중 484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9%는 에어컨 성능이 떨어져 조리실 면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80.5%는 폭염 시 적절한 휴게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절반이 훌쩍 넘는 67.9%의 노동자가 일하는 도중 마실 시원한 물조차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염 위험을 이유로 조리실 냉장고도 쓸 수 없고 정수기가 있는 급식실은 위생구역이 아니라 오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대체 인력도 없이 얼음물도 없이 무관심과 더위와 싸우며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시원한 물과 성능이 떨어지는 에어컨 교체, 튀김과 부침 대신 오븐을 사용한 조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이미 최소 2년 전부터 교육당국이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고 에어컨 교체도 신청을 받고 있다며 다만 따로 나서서 점검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느끼는 거하고 뭔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매년 폭염 대비를 강조해놓고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난내기식 대책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내일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광주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등 1000여 명을 투입하고 버스 운행 감소를 고려해 노선 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비노조원 운전자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 임차버스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홍콩과 대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입니다. 미접종자는 6월 말까지 접종 가능하며 방문 전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전남 지역의 예방접종률은 지난 20일까지 5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고위험군 2명 가운데 1명은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 높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정말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5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갑작스럽게 기온이 오르기를 보이면서 오늘 낮 동안 대기 불안정은 심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만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 28도, 담양의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영암에서도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는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29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짙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광주에서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